세법 개정안 발표 하루 전 통째로 세버린 세법 개정안. 종부세 내년에만 6,700억, 부동산 세금 폭탄. 종부세는 뭐예요? 부자세예요. 부자세. 그만큼 많은 소득을 동반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소득이 아니라 차익이라고 실현화되지 않은 소득을 말하고 있었죠. 당연히 세금 내야죠. 의식주에 관련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 집값 폭등을 막고 부동산으로 투기해서 돈 버는 걸 막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 이론이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니 뭐니 하면서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옷도 빨갱이. 그걸 자본주의 이론이라고 우기면서 저보고 빨갱이래요. 레프트 하우스니 좌이트 하우스니.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바보라고 비난하고 세입자들 무시하고 그런 쓰레기들이 진정한 자본주의의 존벌레들이다. 세금 폭탄, 문재인 탄핵, 실검 등장. 이거 뭐예요? 실검 챌린지 플러스 피켓 시위, 다주택 투기꾼들이 혹은 알바, 반정부론자, 극성 우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극성 좌파 아니에요. 저는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제 정책이 들어가야지만 집값이 안정되는 상황이고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제대로 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부동산 정책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꾸고 담배나 술 같은 거 간접세 늘리고 직접세 낮춰가지고 서민 부담 높이고 이런 점은 잘못됐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저를 자꾸 빨갱이로 몰아가는데 아니죠. 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건 뭔 소리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최고세율을 올렸다고 소득세 더 뜯어가니까 서민 부담 늘린다. 10억 원 초과로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3%포인트 올렸다. 연 10억 버시면은 세금 한다고 비판하셔도 되는데 10억도 못 버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다, 서민들 죽는다, 일단 개뿔도 모르면서 개소리 날리지 마라. 그냥 까고 싶으니까 최고세율이 올랐어? 그럼 까야지 이거예요. 양도세에도 적용이 된다. 양도세가 이 구간이었죠. 딱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죠. 똑같은 소득세 구간을 적용받았다. 시세차익이 10억 초과 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구간이 바뀐다. 시세차익 11억에 한 3주택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 최고세율이 62%였죠.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양도세 45%에 중과 10% 더 붙었죠. 30%.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요 75%에 10%인 7.5%에 지방세가 붙는다. 합계 82.5% 낸다. 20억 번다.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 18.5%. 3억 9천. 양도차익 20억 남으면 3억 9천 가져가요. 이제 양도차익 20억 남기려면은 한 100억 되는 거 샀다 칩시다. 그럼 자기네들 말대로 몇 년 투자해서 20억 올랐으니까 덕분에 20억 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알고 보면 3억 9천 번 거예요. 그동안 나간 보유세, 이자, 실거주 했으면 이사비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 남는 장사죠. 종부세 710 그대로 나오죠. 1주택의 경우 0.1에서 0.3%포인트 올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혹은 3주택 이상 경우 0.6%에서 2.8%포인트가 올랐다. 3.2%포인트에서 2.8%포인트 올랐어요.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작년에 200만원 낼 거였는데 세부담 상한 때문에 100만원밖에 못 냈다. 거의 2배 됐으니까 내년에 400만원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세부담 상한까지 300%로 인상되니까 300만원 내야 된다. 3배로 뛰는 거죠. 재산세 올라간 거 혹은 은퇴해서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고가 1주택에 사는 게 죄냐. 그런 사람들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하죠. 살다 보니 집값이 오른 거고 내가 올린 거 아니다. 왜 나까지 축의금 만드냐. 내가 왜 세부담이 늘어나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 날리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고령자 공제 들어가죠.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최대도 70에서 80%까지 올려준다. 80%까지 공제돼요. 만약에 고가 1주택자 2.7% 내던 사람 30% 내니까 한 0.81 이 정도 냈었다라는 게 3.0으로 바뀌면서 80%니까 0.2만 낸다. 그러면은 0.6으로 바뀌죠. 0.81 내던 게 0.6으로 바뀌어요. 최대까지 공제 받으면. 그러면은 은퇴한 고령자가 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저런 이야기 안 하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소폭 인상된 걸 가지고 1주택 실수요들을 죽인다.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값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더 내라. 근데 못 벌고 집값 올리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장기 거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제가 들어가서 부담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하죠? 양도소득세, 주택이 부동산 제끼고 주택만 보면은 40%란 기본세율이었죠. 1년 넘어가면. 그런데 70%, 60% 적용하고 분양권의 경우는 기본세율 적용 없다. 70%, 60%. 분양권 투기는 적어도 40% 이상 남기진 않게 하겠다. 오래 갖고 있다 팔아도 60%는 공제하겠다.
입주권의 경우 60%. 거기다가 중과세율 붙죠. 이야기 계속 많았던 거 장특공제 보유만 해도 됐던 거를 보유 반, 거주 반으로 나눠서 10년 이상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 80% 공제됐다면 지금은 거주 안 하면서 반밖에 공제 안 된다. 양도소득세제상 보유세가 아니에요. 주택, 분양권도 포함한다. 이걸 가지고 1주택 그리고 1분양권 그러면 2주택이에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이 분양이 입주때가 되면은 내 집 팔고 새 집에 들어가려고 분양 미리 받아놓은 건데 실수요자들한테 또 피해 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런 경우 해당 안 돼요. 서울에 집이 있고 비교세 지역인 김포 이런 데다가 파주 이런 데다 분양권 받아가지고 분양권 투기하려고 했다. 그럴 경우에 양도세 강하게 물리겠다라는 거죠.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거주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은 사람들 그래서 뭐 6개월 내로 들어가야 되죠. 그 경우에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이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죠. 법인들은 710 그대로 최고 세율을 단일세율인 3% 이거 1주택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나 기타 지역 3주택 이상은 단일세율로 6% 적용하겠다. 첫 번째 여기서 세율 늘어났죠. 두 번째 공제 폐지한다. 지금 예전에 9억 이하 아파트 왜 얘기했어요? 9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죠. 9억 이하 제가 오래 안 간다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찍어내리는데 9억 이하가 어떻게 뜰 수가 있냐. 그래서 9억 이하 안 되니까 결국 6억 이하로 갔죠. 6억 이하에서 3억 이하까지는 안 갔죠. 6억 이하까지 통할 수 있었던 거는 법인들이 종부세 공제를 6억 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보유세 안 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 폐지합니다. 동탄 300채처럼 6억 안 되는 거 한 2, 3억 되는 거 한 300채 가지고 있어봐요. 종부세 폭탄이 날아오겠죠. 세부담 상한 폐지. 그 전에 100만원 내고 있었다. 공제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아서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세율 오르고 여기 공제 받는 것까지 사라져서 3천만원을 내게 생겼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서 300만원까지 밖에 안 올라가죠. 법인은 그런 거 없다. 100배가 뛰든 다 받겠다. 법인으로 집 산 거는 다 투기성이었기 때문이다. 법인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한다. 이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배제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빠져나가는 거 안 된다. 임대사업자 규제 안 들어간다 했는데 예전에 개인 임대사업자는 규제 다 들어갔고 법인 임대사업자 앞으로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취득세 올리고 신규 임대에 대해서도 규제를 올리면은 법인 투기든 개인 투기든 사라진다.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내년부터 양도세율 10% 인상하는 거 요거 다 710에 있었죠. 여기서 710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인 설립 전환을 통해서 소득세 부담 회피 사놓고서 팔잖아요. 이만큼 이득이 남았죠. 배당을 안 한다.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납세를 해야 되는데 배당 못 받았으니까 지금 납세 안 한다 해놓고서 나중에 다른 걸로 돌려가지고 양도세나 이런 거를 줄여보려는 그런 짓거리들을 법인이 할 수 있겠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710 때 또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놨는데 보도 안 하고 있었죠. 세법 개정안 발표되면은 빠져나가려고 했겠죠.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적정 유보소득 어느 정도까지 유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초과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적정 유보소득이 아니다. 배당 안 했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유보소득으로 빼돌려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하지 마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한다고 얘기했었죠. 2022년부터 거래세 내리고 주식 양도세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바꿔가면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얘기 많았었죠. 2천만원 넘게 벌면 세금 낸다. 사실상 2천만원 넘게 버는 사람 5%였고 주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래세 인하도 들어갔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죠. 부동산 쪽이 아니라 이쪽은 생산적인 투자니까 너무 막지 말아라. 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하는 게 내용이 약간 바뀌게 됐죠. 전에 발표됐던 거랑. 22년부터 거래세 내리기로 했는데 22, 23년이 아니라 21, 23년으로 내년부터 거래세 인하해서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좀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거래세 인하가 더 빨리 들어온다. 기본공제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으로 올렸다.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소득세를 내라. 3억 초과분은 25%, 3억까지는 20%의 세율이 붙는다. 이건 그대로 가는데 공제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다. 더 중산층 쪽으로 배려가 된 거죠. 신탁, 위탁자에서 신탁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바뀌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부가가치세는 신탁이 내는 거고 종부세랑 소득세 법인세는 맡긴 위탁자가 내게 된다. 11주택 가지고서 한 채만 보유하고 10채를 위탁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태까지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 다 한 채 분으로 냈는데 11채 분으로 내게 되는 거다. 신탁으로 빠져나가는 거 막혔죠. 신탁 건물에서 사시는 분들
보증보험 같은 거 필수 가입하셔야 되죠. 언제 경매 나갈지 몰라요. 신탁재산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도 신탁법인 하나 했었는데 지방에서 파산해가지고 싹 다 개인한테 풀었죠. 종부세 쏟아져가지고 팔게 되는 경우 많을 거다. 그러니까 신탁 재산에선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사는 데가 주인은 딴 사람인데 신탁 명의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대출을 엄청 많이 껴가지고 신탁 소유로 갔든가, 두 번째는 다주택일 경우. 신탁 부동산은 이 부분이 똑바로 전해진다면은 임대 구하기도 힘들 거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신탁 건물인 거 알면 상대방이 세게 나올 거고, 다시 자기로 원위치 시키든가 싸게 팔든가. 요거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서민 인상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10억 초과분의 경우에 소득세 인상되죠. 1주택의 경우,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은퇴자의 경우는 공제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한해서 질병사태로 힘드니까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해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 증세의 서민 감세죠. 지난 몇 년 동안 담배나 뭐 술값 이런 거 서민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 더 물리고, 뭐 소주 맥주 이런 거 저렴한 거에 대해서 간접세를 더 올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꿔가지고 공제액 줄여서 서민 증세하고, 대신에 양도세나 이런 것들 폐지하고 부자 감세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심해졌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돼요. 서민들한테 확보해야 돼요? 아니면은 부자들한테 확보해야 돼요? 핀셋 증세로는 뭐 한계가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선진국 사례들 드는데 그만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지 않은 나라들, 미국 같은 데 빼고요. 저기 유럽 쪽이나 그런 나라들 비교하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간접세랑 직접세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균형을 좀 더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세수 확보가 필요하면은 동시에 증가시키는 거지, 지금은 그 균형이 안 맞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민들은 감세됐는데 무조건적인 증세라는 말에 속아서 부담 늘어난다, 그만 생각하고 있느냐. 결론,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대폭 강화되었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의 정책이 나왔다. 다 오르는 것처럼 호도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보면은 증세한다고 난리치고 있죠. 서민들 피 빨아먹는다고 하고 있죠. 절대 아니죠. 그 말에 속아서 서민들이 자기네들 감세해주고 부자 증세하는데도 비판하도록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710 대책 이거 세법 개정안 23일날 나온 거죠. 세법 개정안 나온 거 보고 규제만 강화해서 집값 못 잡는다, 잡는 것은 공급책이다 라고 하는데, 종부세 강화가 공급책이에요. 종부세 강화하면은 다주택 부담 커지면서 매물 증가하니까 공급책이죠. 맨날 규제만 해서 못 잡는다, 공급해야 잡는다.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강한 공급책이 들어가니까 데모가 심해지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반발이 심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공급 나오고 있죠. 규제 강화되고 있죠. 대출 막고 있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그 의지가 보이고 빠져나갈 길도 더 막고 있다라는 점 꼭 보시고요. 언론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증세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감세되는 사람들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셔라.